네, 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김명원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엠바사드 호텔에 갔습니다. 장경동하고 나하고 둘이 불려갔습니다. 갔더니 대짜고짜 하는 말이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가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목사가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다 넣어라. 단 2석이라도 넣어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는 없어진다.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그래서 하도 엉뚱한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하는 쪽으로 관여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장경동 목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내가 대들었어요. 김명원 목사님한테. 어르신, 이거는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명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말을 해도 문학적으로 해요.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젊은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왜 나쁜 짓이야? 소리를 지르기에 대답도 못하고 쓰시만 몇개 주워 먹고 나왔어요. 주차장에 와서 장경동 보고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돼. 저 어른들이 치매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돌아가서 장로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조영기 김종원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 넣어라 하시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을 해서 반대 못하죠. 기도하시다 목사님이 좋으신 대로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을 보니까 눈은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 보내고 난 뒤에 이틀 후에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서 집에 가서 뭐라 그러던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앙하더니 한국 최고의 어른들한테 내가 거역하는 것 같고 하더니 내 신세 조지는 것 같고 왜? 교회는 다 없어질 것 같아. 부흥의 줄 다 끊길 것 같아.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요 이 5대 분야에 내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 뭐 다 부흥한 교회 목사님 있지만 부흥에는 내가 기록을 세웠어. 장경동 목사가 나하고 25년 전에 처음 평택에 강은식 목사에게서 처음 만날 때 뭐라 그랬냐 장경동이가 여기 다 지방방송국 오늘 정강훈 형님한테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지 특강을 듣자. 장경동이 그랬다니까요. 그 후에 이제 방송 설교 나가서 인기가 있으니까 요즘은 날 알기로 무섭게 한다. 이렇게 뭐 다 아시는 대로 부흥회 횟수, 큰 교회 부흥회, 연합집회 내가 기록을 세웠어요. 여기 부흥회 잘한다니까요. 정말 참.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하는 거. 근데 이 목회가 뭐 그 기록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장이 이동 사무소 기존 동네 가운데 딱 파묻혀 있어요. 거기서 교회가요 10,000명을 세웠다니까요. 그 다음에 목회자 집회. 야 혹시 그 니들 왔나? 사진? 목회자 집회 보세요. 이게요 20,000명 금난교에서 이게 전부 목사하고 사모들이에요. 양수리사는 한번 보세요. 양수리사 목회자 집회.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요, 기록.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설교하는 데가요, 움직일 자리도 없잖아요. 약한 대상에서 움직일 자리도 없잖아요. 그거 또 하나 뭐냐, 애국운동입니다. 애국운동. 애국운동은 제가 강화문 집회하는 것만 애국운동이 아닙니다. 이런 사진이요. 자, 이런 사진이 전국에 30년 동안 내가 애국운동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행사한 거. 이것이 2,350개가 있어요. 사진이. 2,350개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5년 전에 강화문 운동하면서 미국 상원의원한테 보내준 그 영상과 강화문 운동하면서 여기는 몇 사람은 왔어요. 사실은 왔는데 내가 강화문 집회하면서 미국 상원의원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내가 편집해서 가져왔어요. 이 강화문 운동을 보여주려고. 한번 틀어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이게 시체들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영하 12도입니다. 12도. 전날 진눈개비가 와서 밑바닥은 다 얼음입니다. 얼음판 위에 스트로브 한 개 깔고 이불 하나 덮고 밤새워. 이게 세계적 사진입니다. 6.25 때도 있지 않았어요. 6.25 때도 남의 처마 밑에 잠을 잤지. 위에 지붕 하나도 없는 여기서 3달을 투쟁했어요. 3달을.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가 하루는 2019년 6월 7일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초저녁에 잠을 자요. 12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기도하고 기도 끝난 뒤에 그때는 이제 황교안이가 당대표니까 황교안한테 오늘의 할 일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쫙 정리해서 보내고 그럼 황교안이가 6시에 화답이 와요. 목사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와요. 근데 새벽 2시에 기도가 끝났는데 내 속에 성령의 충동이 딱 이렇게 간결하게 지나갔어요. 대한민국 망했다. 자, 요겁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동을 받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그래서 저는 현실 확인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우리 교회 해체돼도 좋다. 붕해줄 다 끊겨도 좋다. 내가 욕 바가지를 묻어도 좋다. 나는 김정군 조영기가 시킨 일을 한번 해보고 주님 나라 가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김정군 조영기 시킨 일을 하다 왔습니다. 내 요 한마디만 가지고 가리라. 하니까 잠이 딱 오는 거예요. 2시간 잠을 자고 총신대 교수인 신대 원장님 신창석 교수님 아시죠? 여기 총신 출신 아니에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신창석 교수님을 찾아갔어. 가서 원장님 정말로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아니 신창석 신대 원장님 제자들 주로 합동
우측 골 때리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아브라함 카이파가 화란의 총리를 18년 했잖아.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tum이 달가스 목사가 누가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느냐. 바울 서신, 칼빈주의, 사복음서, 구약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을 딱 말하면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에는 정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으로 넘어와서 칼빈주의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하도 내가 놀라가지고 저기 우리 교회 헌신예배 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준대. 그 신천적 원장님을 모셔놨더니 칠판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도 잘 가르쳐요. 원장님, 오늘 이 강의는 10,000불짜리입니다. 내일 기독교 회관에 기독교 기자들 1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해준대. 그래서 모았더니 73명이 왔어요. 국민일보 기자, 극동방송, 오만 다 왔어요. CBS, CTS 다 왔어.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언론사도 다. 나중에 막 토론회도 있어요. 디스커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학위를 봐서 제가 4년을 준비해서 선거를 딱 했더니 한국교회가요. 장에서 못 깨어난 거예요. 조영기, 김정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26만 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사평회로 갔어요. 안 됩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시킵니까?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말이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가 나왔어요. 또 4년 후에 했더니 44만 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박수칠 준비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준비해서 했더니 77만 표를 때렸어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겁니다. 그때에 다른 기독당이 12만 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그때도 국회의원 들어가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조영기, 김종원의 이론은 뭐냐? 2명이라도 여의도에 들어가면 양당의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야. 김진표, 이낙연, 안수님 사례. 또 그쪽 편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우파 쪽에서도 기독교인 절반이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장로고 집사고 뭐 황무여 뭐 다 하는데 왜 당일만 들어가면 기독 정치를 못하느냐. 공천권을 대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당이 2명이 들어가면 양당회를 기독교인을 불러내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이 대구에서 그동안 뭔 운동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템플스테이 성공했어요? 아니 저지했냐고요. 지금 여기 서영원 박사님이 총신대 교수하신 박사님을 내가 모셔왔는데 전 세계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멜본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슬람한테 쳤냐 이거예요. 이슬람한테 쳤어요. 특별히 우리 서영원 박사님은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유럽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2%가 안 돼요.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12%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자들이 멜본에서 모여서 존스 카트를 중심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2000년 역사에서 왜 이슬람한테 졌냐 이거야. 거기서 성명서가 나왔는데 뭘 낸 거냐. 교회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슬람한테 졌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잔 스타트를 중심하여. 이래서 교회도 지금부터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멜본 선언입니다. 멜본 선언. 그러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를 붙잡고 돈 벌러 다니느라고 하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이 말은 저는 김정은 조영기한테 배웠습니다. 잔 스타트, 로이드 존슨. 그래서 이미 벌써 멜본 선언에서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교회가 정치 안 하면 지구촌에서 교회는 없어진다. 거기다 내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 보세요. 지금 지구촌에 있는 나라 중에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개신교 나라죠. 서독이 개신교 나라죠. 어제 대관식한 영국이 개신교 나라죠. 맞죠? 어제 그 대관식 하는 거 안 보셨나요? 난 영어 잘 못 알아듣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관식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대관식이 진행되는 용어 중에서. 그러니까 다 추기경, 다 영국 성공회 주교들이 진례를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하는 거 어제 주일날 어제 다 보여줬어요. 트럼프가 성경 놓고 다 취임식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박수 줄 준비해보세요. 다시요. 77만까지 때린 거야. 77만.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데 77만. 희망이 보이네. 희망이 보이네. 희망이. 근데 지난 선거가 4.15 선거에서 부정 개표를 해서 51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부정 선거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 투쟁하는데 아직도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개표를 제기를 못하고 있어요. 투표만 보관되어 있어요. 왜? 이거 까면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다 모여요. 아니 보세요. 77만 찍었던 사람이 51만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제일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국회에 기독당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임계점이 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강화문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강화문 운동하기 전이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 그때는 77만인데 최소한 잡아도 내 강화문 운동 때문에 배는 확대될 것이다. 약 150만 평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기독자의 운동. 이제 투표 한번 해보자. 옛날에 내가 기독당 77만 할 때 기독당 지역 후보는 다 국민의힘 정당 찍고 비례대표, 우린 비례대표만 하는 거니까 비례대표 기독당 찍은 사람은 선거를 받았어요. 공동명 너 찍었나 진짜로? 아 맞아. 다시 한번 선거를 받았어요. 절반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선거하면 기독당 비례대표 찍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100% 다지요. 이겨보세요. 그래서 배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50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까 김수동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문 운동의 최고의 공로는 뭐냐. 조국을 아웃시킨 겁니다. 법무장관. 다른 사람들은 핵심을 잘 몰라요. 조국을 만약에 안 쫓아냈으면 조국이 이재명 대신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윤석열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출신이 일단 부산이야. 그리고 그 새끼는 잘생겼어. 여자들이 쳐다보고 오줌을 질질 싸요. 절대 못 이겨.
그리고 그 새끼는 말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3일 집회, 사진 다시 한번, 제일 많이 모인 10월 3일 집회, 이 집회, 이것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니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가문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왔다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오이오 고자이마스요 또. 역시 경상도는 경상도. 근데 요즘은 왜 가문에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래요. 뭐 다 이겼는데 뭐 이제 윤석열이가 다 해줄 텐데 뭐하러 또 오냐고. 정강은 너 말이야 영신이 뛰어나가지고 네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말이야 네가 대전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대한민국 망해요. 2년 연기돼서, 아니 5년 연기돼서 봅니다. 5년 후에 가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해체돼요. 그리고 북한은 넘어가요. 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한 걸 보니까 프랭카드 한번 띄워줘봐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 프랭카드를 10만 장을 전국에 붙여나가요. 첫째,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으로 가자. 요거는 총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책입니다. 반대로 적화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요거는 문재인, 이재명이가 끌고 가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1614만 표 대 1640만 표입니다.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되어 있고 오히려 이쪽 세력이 졌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왜? 신상정 표가 80만 표입니다. 신상정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 안 하고 계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뭘 경고하느냐? 하나님이 한국 교회한테 봤지. 니들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면 봤지. 심상정표 합치면요 거의 50만 표 차이로 졌어요. 윤석열이가. 너희들 봤지. 그러면 그런 세상 가기를 원해? 적화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문재인, 이재명 이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냐? 이건 대한민국의 해체입니다. 해체. 그리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2019년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또 성령의 충동을 받았어요. 뭐냐? 간결했어요.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7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첫째, 국제정치학의 1인자인 이충근 박사님 만났어요. 나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한미동맹이 다 깨졌는데 나라는 끝난 거죠. 이충근의 말. 두 번째로 지금 국회의원 되어 있는 신원식 장군 연합사에 근무했다면서 내가 만났어. 그때 강원에 연설하러 들어 나왔다. 물어봤더니 망했대 나는. 왜? 한미 주한미군 철수하면 끝난다는 거야 나라. 그 다음에 경제대통령이라는 최광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경제대통령 실제로. 이분이 내가 우리 교회 그때 1년 다녔어요. 물어봤어요. 장관님, 내가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끝났다 그러는데 맞대. 왜? 소득 추구 경제 성장은 경제학 이론에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UN 보고서에서 일개 단체가 언급한 말이 소득 주도 경제, 경제학 이론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니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홍동명, 야, 니 아냐고. 똑똑한 우리 홍동명 모르지? 소득 주도 경제 성장 대충 뭔지 아냐? 안에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매를 일으켜가지고 역시 똑똑해. 근데 홍동명을 보통 사람은 안 보는 거지.
맨날 말이야 인터넷 보자고 공부해가지고 다 알아.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뭐냐? 국가가 일단은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차고 넘치도록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베네수엘라의 정책입니다.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거야.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경제가 성장하지. 세상에 가만히 있는 놈을 돈을 국가가 찍어가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가지고 주머니 다 주고 그걸 소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경제 성장한다. 베네수엘라예요. 이걸 최광장관이 나한테 설명하면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기도하다 느낌이 맞서 망합니다. 이재호 장관 말이 맞습니다. 장로님 이재호도 장로거든요. 합동측 장로예요. 저 음천구에 있는 거기 서영교회 있지 서영교회. 서영교회 몰라요? 그 교회 장로라고요. 그리고 장로 이재호요 고스톱처럼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신앙 좋아요 진짜로 이재호가. 그래서 장로님 내가 기도하다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왜? 4대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저 때려 죽일 새끼요. 반드시 내 문재인 저 새끼는요 내가 용서 안 해요. 반드시 최소한 구속 그 다음에 무기징역 때려요. 더 하면 저거요 사형시키고 사형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이재호 장관 내가 공부하려고 원래 4대강은 김대중이가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한미일 외교 완성하는 것도 시작은 김대중이가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이가 진행하고 이번에 완성을 이성열이가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같이 지원을 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김대중이가 한 거니까 한미 동맹 완성을. 근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말이요. 김대중이가요 대통령이 되자 아니 1년에 태풍이 약 한 50개 가까이가 지나가는데 그중에 적은 것은 무시하고 큰 태풍 5개가 한반도를 지나가는데 사람이 거의 500명 가까이 죽는다는 거야. 1년 안에. 태풍 때문에. 5대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5조. 1년에 5조라는 거야. 태풍 5개 때문에. 전 세계의 강이 다 포로 돼 있으니까 포를 막잖아. 김대중의 말입니다. 예산을 뽑아와라. 그랬더니 약 80조를 뽑아왔어요. 그 김대중이가 한숨을 쉬면서 우리나라 경제 힘으로는 아직은 못하겠다. 취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됐습니다. 4대강 포를 막아야겠다. 왜? 재앙이다 이거. 1년에 5조 가까이가 날아가는데 농산물 피해가. 뽑아오라 그랬더니 50조를 뽑아왔어. 50조. 자, 그 다음에 천하에 노무현도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뽑아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이요, 귀신. 현대건설 사장. 그래서 30대 건설회사를 불러가지고 야, 니들 돈 버는 거 다음에 고속도로 다리발 넣는 거 그거 다 내가 공사 위임해 줄 테니 이번에만큼은 원가 빼고 나머지는 봉사해. 22조에 해내. 그래가지고 건설회사가요 돈도 못 벌고 원가로 22조에 완성한 것이 손뼉 준비해가지고 4대강입니다. 4대강. 그 후에 홍수 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보세요. 그래서 4대강이 완성되니까 4대강을 통해서 양강에 4대강 주위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연간 매출을 얼마냐? 80조를 생산합니다. 80조. 이거는요
정말로 복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이 개새끼가요, 문재인 개자식이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목사님들이, 특별히 경북 대구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왜? 문재인 무서워가지고. 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봤어. 문재인 편에 서서 왜 저 개지를 들까? 아니 4대강을 통하여 지금 가뭄이 해석을 되고 홍수가 해결되는데 왜 이걸 해체하려니까? 나는 의심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지금 남북한 연방제 통일되면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걸 보고 북한 아들이 충격받을까봐 우리나라 수준을 70년대로 맞춰놓고 연방제 통일하려고. 나는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가지고 4대강보를 해체하라. 근데 해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5조입니다. 해체하는 비용. 그래서 이재호 장관이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목사님하고 나하고 공동 의장을 했어. 4대강 보를 지키는 이 공동 회장을 좀 나보고 수락해라. 좋다. 그래서 내가 지금 4대강 보 지키는 공동 의장이에요. 이재호하고. 단단하게 문재인을 타격했더니 겨우 어디까지 이제 국민들 무서움을 가겠냐면, 그런 보를 헐기 전에 세종보부터 봉은을 다 열어가지고 물을 다 빼가서 녹조가 없어지는지 그것부터 해보고, 그래가지고 더 웃기는 거는요, 세종시의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해찬이요. 전 총리 아시죠? 이해찬이도 4대강 보 해체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그런데 문재인 이 새끼가요, 계속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해서 일부 물을 다 올리고 물을 다 빼버렸어. 뺐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전에 4대강 보에 물을 가둬놨을 때는 양쪽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관정만 파면 물이 펑펑펑펑 쏟아났어. 4대강 보에 물을 빼고 나니까 이제는 관정을 파도, 관정 알아요? 네. 관정. 여기는 다 아스팔트 출신만 모르는 물을 파고 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4대강 보에 물을 가둬놓으니까 이 물이 지하수로 밑으로 쫙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 4대강 보를 막아냈어요. 이것도 가뭄 운동 때문에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7개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기도하다 충격이 맞습니다. 충격이. 그래서 내가 2019년 6월 7일 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때는 한기총 대표회장입니다.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를 다 통과하여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성탄절 전까지 문재인은 하야하라 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누가?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70인들 교수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누가 알아들었냐? 강남에 있는 평신도들이 알아듣고 강남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겁을 바짝 먹고 문재인이가 소강석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소강석이 나한테, 형님 한번 만나자고. 그래 만나. 신라 호텔에서 만났어요. 날 붙잡고 이래요. 돈을 1,000만 원을 주면서 소강석이가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아니 형님 살아있는 권력이야. 그러다 형님 깜빵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내가 언제 같이 안 간다고 그러냐. 2가지만 국민 앞에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인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 발언을 할 때에 현직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듣다 나간 거 아시죠?
다시 한번 틀어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병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병복 선생은 자,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명이가 이번에 제일성의 소리 죽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가 더, 근데 펜스 부통이 나갔죠? 작년에 죽은 일본의 아베가 그 자리에 듣다가 같이 나갔어요. 세계의 많은 정상, 200개 가까이의 정상 내지는 대표단들이 절반이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왜? 미친놈이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한 것이 뭔지 압니까?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자, 문재인 이 새끼가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진짜 오시기를 잘했어요. 뭐 나를 도와준지 말든지 그걸 떠났어요. 진짜 여러분 잘 오셨어. 아니,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야, 이 개자식아,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으면 너는 왜 이승만이 만든 헌법으로 대통령이 됐냐 이거야. 너부터 상처 내야지, 개자식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보다요, 이거는 이따가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자 1인자를 내가 모시고 왔어요. 이건 동영상 보여주면서 제주도 4.3 사건에서 무슨 개 발언을 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소환사한테 그랬어요. 야, 2가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좋대.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합의를 하겠다. 1시간 있다 전화 와서 사과 못한다는 거야. 못해? 이 개새끼가. 그래가지고 내가 청와대에 비닐 텐트를 치고 단식에 들어갔어. 나 사실 그때 죽으려고 그랬어. 내 이 더러운 세상 안 본다. 뭐 100일이 됐는지 120일 됐는지 내가 굶어 죽을 때까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단식하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때 홍동욱도 왔어. 여기 또 누구도 오고 다 왔는데 김재욱도 왔어. 다 왔는데 그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정몽은 죽일 수 없으니 위문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청와대 거기에 오시게 돼가지고 바로 아까 보신 그 길바닥에 잠깐 이거 광경을 보고 외신 기자회견을 하자고. 뭐 르몽드, 미국의 CNN, 그 다음에 BBC 외신 기자들이 클럽에서 자기들이 요청해서 기자회견 하자고 했어요. 영어나 통역으로. 하는데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외신들한테는. 그나마 이것이 뉴욕타임스에 막 일면통으로 보도가 됐어요. 지금 서울에서 극렬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도는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게 막 전 세계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 비서관 하나가 날 만나자 그래. 그래서 코레아를 쳐서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현역 대통령을 놓고 개새끼가 뭔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그보다 더 센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참았다 그랬더니 더 센 욕도 있냐 그래. 있지. 한번 해보라 그래.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랬더니 비서관이 뛰어넘고 그러면서 비서관이 나를 꼬시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신도시의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같이 갑시다. 자, 이것도 한번 손들어 봐야 돼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나를 보시면 신도시의 땅 3,000평에다가 뭐 분당, 일산 뭐 이런 데다가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같이 가자. 안 넘어갈 사람 손들어 봐요. 그래도 안 넘어갈 사람. 그래도 나는 안 넘어간다. 박영민은 목사가 아니니까 안 넘어가지.
우리 목사님 안 넘어가요? 진짜요? 왜? 은퇴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사관님, 이럴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도 커, 지금도. 그러니까 두 가지 사과만 하면 될 거 아니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건국 인정할 수 없다. 사과하기가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달라. 나는 그날 원고를 읽어서 비서관이 써준 원고에 이런 심각한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요렇게라도 한번 해달라. 1시간 후에 연락해 준대. 못하겠다. 그때부터 얘들이 이제 나를 회유의 대상에서 타격에 대해서 구속시키려고. 조국 민정수석이 종로경찰서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증인으로 있어요. 내가 3번 그래서 결국은 구속돼가지고 깜방 살다 나오니까 76개가 무혐의 76개예요. 76개예요. 76개가 내가 고발당했거든요. 내란 선동 혐의, 또 선거법 위반, 집세법 위반, 무슨 명예훼손. 그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 판사가 이렇게 물었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랬어.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없어. 이건 김정은한테 넘겨준 USB 내용에 보면 스스로 간첩이라는 게 다 들어있다.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청와대에다가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람 판사 똑똑한 거야. 대전여고 나온 연세대학교 나오는데 똑똑한 거야. 그래서 내라는 거야. 못 내는 거야. 다시 2번째 재판부에서 내라. USB 내용을 내라는 거야. 김정은한테 넘겨준 USB 못 내는 거야. 3번째 다시 내라. 못 낸다고 하니까 76개 혐의를 다 무혐의로 박명희를 딱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날 교회에 왔는데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구속시킨 수사관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무릎을 탁 남성한테 물어봐요. 실제로 목사님, 내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이 무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니들이 나를 구속시켰어 했더니 하도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조국이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정강훈 구속시켜 정강훈 구속시켜 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해주는데 목사님이 무죄로 나오니 내가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나를 수사한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국 이 새끼를요 내가 다시 고발해서 왜 민정수석은 직접 경찰서한테 지시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요 내 자식 구속시키려고 그래. 자식아 가만 둘러라 내 자식아. 그러면 USB 내용에 뭐가 들어있느냐?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일반 언론이 이미 공개를 다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지는 걸 딱 보고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봤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천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버섯구름 올라오는 걸 보고 저 에너지를 발전소의 에너지로 바꾸기만 하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제일 먼저 발상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미국에 유학갈 고등학생들 선발했는데 2만 명. 한미동맹 체결할 때 미국의 돈으로 2만 명의 고등학생들을 미국에서 공부시켜 주기로. 이승만은요 천재예요, 천재. 거기에 1호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 정금호 박사입니다. 유학생, 이승만의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에 행정학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루 오더니 뭐라 그랬냐?
자네는 뭔 공부하고 있어? 자기가 보낸 유학생을 다 모아서 그랬더니 행정학을 했습니다. 누가 그따위 공부하라고 내가 너 유학 보냈어? 빨리 바꿔! 원자를 학과로 바꿔. 원자를 학과로. 그래서 이 바로 정국모 박사가 세계 평화협정의 원자력 발전소의 그 창립총회에서 이 사람이 정식 대한민국의 대표가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기술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도입을 했어. 왜? 일본을 모방하여 창원, 울산, 그 다음에 여기 공단들, 국립공단, 이거 다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하여 길리 1호인가? 고리 1호. 이것을 해서 공단의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도입한 이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미국의 본회사를 제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죠. 이 신기술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아시죠? 가장 규모를 적게, 가장 위력을 강하게. 이 부가가치가 얼마냐? 앞으로 10년 동안에 문재인 이 새끼 장난 안 쳤으면 2천조예요. 2천조. 원자력 발전소를 통하여 벌어들일 돈이 2천조입니다. 2천조. 그러면 문재인 이 개자식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기하고 문재인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개자식아.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USB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요즘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팔아먹는 방위산업 K9 자주포 있죠. 50조 팔았어. 50조. 이것도 전부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 기술은 미국이 한국한테 제일 먼저 다 이전시켰어요. 대만한테도 안 줬어요. 이게 전부 이승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50조 판 거 알아요? K9 자주포. 그 설계도를, 방위산업 설계도를 김정은한테 넘겼어요. 문재인이가.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자, 내가 여기 지금 육사 나오시고 1사단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1군단장을 하시고 핵심입니다. 핵심. 하도 성적이 우수해서 자유투 무대에 선발되었습니다. 지휘관으로 갔다 오신 고심청 장로 황중선 장로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특기가 작전입니다. 정보작전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대위에서 한 소령 때까지, 중령 때까지 거의 저와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생활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보직을 계속 맡았기 때문에 거의 5분 대기 생활을 장군 때까지 합니다. 알았어요. 자, 장로님. 그 방위산업체 있잖아요. 장로님은 아주 신중한 분이에요. 골 때리는 장로. 그래서 본인의 눈으로 확인 안 된 것을 말 안 하려고. 근데 나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왜? USB 내용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공개하라고 재판부에 안 내니까 내가 나온 뒤에 변호사들 16명을 사서 국가기록보존소에 소송을 했어요.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국가기록보존소장이 답장이 왔는데 뭐냐면 그런 USB 내용이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문재인이야 이 개새끼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요 깜방이야.
아니 대통령 직무할 때 USB 내용 넘기고 국가기록부동서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걸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밤잠 못 자요. 장로님은요 직접 확인 안 한 거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요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미 또 확인도 했어요. 작전 미군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합동작전 하는데 처음에는 수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으로 역습해서 북한을 해방시키는 작전 계획이 미군 부대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몇 번이나 돼요. 장군님께서. 자,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부른 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니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데 이거 보세요. 양대 세력이에요. 절반이에요. 자유통일 한미동맹과 G2가 경제성장, 윤석열이가 총지지자예요. 적화통일, 연방대통일 같은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결협정, 문재인 이념에 갑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요거 내가 마무리 짓고 여기로 가까이 오세요. 이 계자식 누구냐? 을지지한 지금도 1년 전까지 서방서하고 나하고 사이 좋았어요. 늘 나보고 형님이라 그랬고 1년 전입니다. 별로 오래 안 됐어요. 1년 전에 하루는 전화를 왔어. 형님 너무 극우파야 그랬어. 내가 뭘 극우파? 아니 그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이렇게 안 가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냐?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야 이 개새끼야 누가 전쟁하자 그래 이 자식아.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해 이 자식아. 그랬더니 오늘부터 난 형님이라고 못 불러. 불리지 마 이 개새끼야. 어디라고 이빨기 같은 새끼가 떠들어. 이게 소강석의 제2의 신앙입니다. 신앙. 나는 볼 때 그렇게 내가 유튜브에서 가르치고 소강석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도 말하잖아요. 했는데도 아직도 뜻을 안 돌이키는 거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야. 북한한테 매수된 것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소강석 이 새끼가요 코로나 올 때에 청와대에 25개 교단장들을 데리고 합동국 총회장 할 때 가가지고 뭔 지랄을 들었냐. 문재인한테 청와대 가서 밥 한 끼 얻어쳐먹고 지금 강화문에서 극우 목사 하나가 대통령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대신 사과. 이 아이들은 돈이 없어 못 가요. 최소한 만불을 내야 되거든요. 북한한테. 그런데 어찌하여 소강석 이 양반아 당신은 한국의 전문가 원로 목사님들 나는요 이렇게 세게 발언하고 이렇게 세게 해도 나는 위에 있는 질서를 중요하게 해요. 지금도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한국의 최고의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가문 운동하는 걸 보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임종하기 전까지도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래요.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날 보고 내 아들 한다. 조영기 목사님. 이 모든 출발이 조영기와 김일곤으로부터 내가 시작됩니다.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목사님들은요 이거는요 무슨 신학교 선후배 질서도 없고 제일 개판인 게 경북대고요. 전라도 가면요 부흥회라고 내가 30년 광주에도 내가 부흥회 100교회도 들어있어. 거기 가면 부흥회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 목사님들이 이웃교회에서 품앗이 하러 와요. 돈 10,000원 들고
중앙시장 오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는요 신학교 기수에 질서가 교단과 신학교 관계없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굴복해요. 전라도는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교회가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는요 절대로 전라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부터 공손하게 하고 바로 질서의 수훈을 하는데 경상도 이 개새끼들 내 부흥에 똑같이 데모도 많이 해봤는데 부흥에 모이면요 젊은 목사들이요 이 새끼들이 나이가요 20년 30년 차인데도요 김정은 앞에 내가 굴복한 거야. 좋다 내 인생 다 날아가도 내가 이 어른들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 자식 같은 아들 같은 나한테 해보자 하겠다. 나 그대로 하면 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강원운동도 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짐을 받고 내가 강사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 같은 노하우를 가지려면 53년 지나야 돼요. 53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간접적인 체험을 나의 주관적 체험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이 정나훈 목사 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너 같은 놈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너 같은 놈. 왜? 성경을 감통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이거는 이따가 서영환 박사한테 들으면 되고 오늘 이제 우리 황경성 장로님을 통해서는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국민의 절반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1614만입니다. 나라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강변에 토요일마다 걔들 민노총하고 집회하는 걸 보라고요. 어차피 나라 망한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